처음 상담할 때 내지는 수술 당일날 또 상담할 때도 항상 언급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때로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충분히 다 얘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빠뜨린 게 있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을 눈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초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사실 출혈과 연관된 거.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어떤 특정 부분에 고이면 그걸 이제 뭐 혈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고, 결국 이제 출혈과 연관돼서 멍들 수 있고 혈종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종 많이 부은 거. 사실 이제 부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일과성이고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수술한 분들이 느끼기에는 수술하고 나서 빨리 회복되면 좋겠는데 많이 부어 있으면 부작용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제 일과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뭐 수술 자체에 좀 오류에 의한 쌍꺼풀이 너무 크게 디자인이 됐다든가 상처가 너무 깊게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눈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쌍꺼풀 앞팀, 뒤팀 수술을 했다. 앞팀도 그렇고 뒤팀도 그렇고 쌍꺼풀 절개법 같은 경우는 다 피부를 째서 수술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필연적으로 흉터가 남죠. 그래서 사실 이제 흉터도 시간이 지나면 절개했더라도 연해지고 잘 눈에 안 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니까 사실 부작용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정도가 심하면 이제 부작용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쌍꺼풀 같은 경우 흉터가 너무 깊게 패여 있다든가 폭이 너무 넓게 남았다든가 너무 울퉁불퉁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흉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수술 방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환자분의 피부 상태가 흉조직을 많이 만드는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눈은 기본적으로 두 개이다 보니까 양쪽 수술했을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는 사실 비대칭이거든요. 비대칭이 어떻게 보면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문제 중에 가장 빈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쌍꺼풀 수술했는데 한쪽이 크고 작다. 눈매 교정을 했는데 한쪽은 눈을 더 크게 뜨고 한쪽은 적게 뜬다. 앞팀을 했는데 한쪽은 많이 터졌고 한쪽은 덜 터졌다. 뭐 뒤팀도 마찬가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칭에 관계된 거는 재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은 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부종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칭이 맞아지면 재수술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이제 충분히 붓기 빠진 이후에도 비대칭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건 이제 재수술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부작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해결이 아주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빈도가 높은 만큼 많이 하게 되는 재수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눈매 교정이 이제 사실 쌍꺼풀 수술하면서 같이 많이 겸해서 하는데,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과교정이라든가 과소교정, 우리 교정이 덜 됐다, 비대칭, 눈매 교정이 한쪽이 좀 많이 됐다, 적게 됐다 이런 거에서 많이 생기고, 너무 과교정 됐을 때는 부가적으로 뭐 안구가 되게 건조하게 느낀다든가, 아니면 이제 눈에서 환자분이 이렇게 눈을 뜰 때 되게 당김 증상 같은 게 너무 심해서 불편하다, 눈을 뜨고 감을 때, 내지는 뭐 두통이 생긴다, 이런 어떤 부작용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교정된 경우에는 조금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너무 부족하게 돼서 이제 안검하수가 충분하게 교정이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교정을 해서 눈이 조금 더 이렇게 또렷하게 떠지게 수술을 해줘야 되고, 그런 교정들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작용은,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 수술 이후에 눈썹의 모양이 이렇게 약간 들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안검 외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속눈썹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들리면 이 속살이 좀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모양이 되게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게 보이게 되죠. 그게 생기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쌍꺼풀을 고정하면서 그 고정 위치 판단이 너무 잘못돼서 피부를 이렇게 위로 너무 끌어당기면서 위쪽에 고정이 되면 속눈썹이 이제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반복되는 재수술을 통해서 피부를 이제 많이 잘라낸 분한테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 자체가 너무 여유가 없고 많이 잘라진 분 같은 경우는 속눈썹 들린 거를 교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는 여유가 있는데 속눈썹이 좀 들려있다, 그런 경우는 비교적 쉽게 교정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번 수술했고 흉조직의 유착도 좀 심하고 피부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 이제 교정이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재수술을 하러 오신 환자분이 있다면 교정이 좀 가능하겠다, 가능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안이라고 해서 눈이 이제 덜 감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쌍꺼풀 하고 나서 눈을 못 감는다 이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생길 수가 있어요. 토안이 생기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피부 절제량이 많거나 눈매 교정을 너무 과하게 해서 당겨질 때 이제 생길 수 있는데, 물론 수술하지 않은 분 중에서도 토안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안구가 많이 돌출된 분 중에는 잠을 잘 때 항상 눈이 좀 덜 감긴 상태로 잔다, 이런 분들도 원래 있거든요. 그런 분을 쌍꺼풀 수술할 때, 이럴 때 조심해야죠.
수술을 통해서 토안이 더 정도가 이제 심한 상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피부를 너무 이렇게 절제를 하는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겠고, 눈매 교정도 가능하면 적정선을 좀 더 낮춰서 수술한다든가 과교정보다는 좀 과소교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하는 쪽으로 수술이 진행이 돼야죠. 쌍꺼풀 같은 경우 좀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수술 방법을 매몰법을 했던 분이 조기에 풀렸다면 이걸 또 매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절개법은 이제 매몰법만큼 많이 풀리진 않지만 어쨌든 절개도 풀릴 수는 있기 때문에 수술했다가 풀렸다면 뭔가 좀 더 쌍꺼풀이 풀어질 만한 다양한 다른 조건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이제 그거를 좀 고려해서 재발이 덜 되도록 수술을 다시 해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죠. 잘 풀릴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더 일단 수술 전에 임시로 쌍꺼풀을 만들어 봤을 때 바로 쌍꺼풀 풀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피부가 좀 두껍고 지방층이 좀 두껍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고정이 약하거나 유착이 잘 안 생기면 풀려질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고, 안구가 돌출되면서 피부가 얇고 윗눈꺼풀 지방 꺼짐이 심한 분들도 좀 잘 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눈 뜨는 힘이 좋은 경우보다는 약한 경우에 풀릴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들이 대부분 수술 전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눈 뜨는 힘이 약하면 눈매 교정을 같이 해주면 되겠고, 지방이 너무 많다면 지방을 좀 빼주면 되겠고, 이제 안구가 돌출되고 지방이 없어서 꺼진 타입에서 쌍꺼풀이 잘 풀리거나 겹주름이 잘 생기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경우는 쌍꺼풀 할 때 그 윗눈꺼풀 꺼진 데다가 지방 이식을 좀 해서 그런 풀릴 가능성을 좀 낮춰준다든가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게 풀어질 가능성을 이제 낮추는 방법이죠.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용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눈 성형들이 눈을 커지게 하잖아요. 앞팀, 뒤팀, 그 다음에 이제 쌍꺼풀, 쌍꺼풀 하면 눈매 교정. 그러니까 상하폭이 커지고 이제 좌우 길이가 길어졌다. 그러면 이제 사실 안구 건조증은 좋아질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고, 원래 갖고 있는 분이라면 사실 조금 나빠진다라고 봐야 되고, 없던 분이 약간 안구 건조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안구 건조증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서 분비되는 눈물과 피지 분비선의 분비 자체가 이제 줄면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젊은 분들은 작은 눈을 크게 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좀 안구 건조증을 느꼈더라도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적응하면 사실 안구 건조증이 조금 좋아진다고 느끼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에서 뭐 눈매 교정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젊은 분이 수술하는 것만큼 눈을 너무 크게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그 정도 조절을 통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눈매 교정을 적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감각, 그러니까 그 눈꺼풀에 피부 절개를 가했어요. 그러고 나면 사실 이제 그 감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됐다가 몇 개월 아니면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는데, 여러 번 수술해서 그 감각이 떨어진 양이 크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영구적이라고 봐야죠.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이제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근데 이제 감각 떨어지는 거는 꼭 눈 수술뿐만 아니라, 만약에 째고 수술했을 때 그 절개하면서 그 부위에 어떤 신경을 자르고 수술하게 되잖아요. 약간은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안구 건조증도 약간 두통을 유발하는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긴 있는데, 가장 연관성이 큰 거는 눈매 교정. 그러니까 눈매 교정이 이제 좀 과할 때 눈 자체 내에서는 당김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위쪽으로 이마나 머리 쪽으로까지 조금 통증이 유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조금 지속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거를 이제 다시 조금 열어서 눈매 교정을 과하게 했던 거를 조금 풀어주는 쪽으로 수술을 해서 이제 어떤 해결 방안을 찾는데, 때로는 그렇게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 그런 문제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 있다면, 이건 100% 다 좋아집니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힘든 문제다라고 봐야 돼요. 눈 수술이 시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일시적이라면 피부나 결막 쪽의 어떤 부종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일시적으로는 조금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게 이제 다 해결되고 난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수술은 어떤 작고 큰 거를 막론하고 수술 이후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긍정적인 쪽만을 바라보고 하시면 조금 위험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에 대한 것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고, 상담 도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의사한테 어떤 이 수술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좀 물어보고 또 판단하는 데 어떤 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